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가끔 이명웅 씨의 기록들을 쭉 보면 하얀 눈밭 위에 길을 만드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통했던 모든 기록들과 편견, 선입견들을 깨가면서 이명웅 씨가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러한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이돌의 판도가 작년, 올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통념상으로는 남자 아이돌이 여자 아이돌들의 매출로만 보면요. 뭐 다른 음악적 가치도 있고 질적인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남자 아이돌의 매출이 여자 아이돌의 매출보다 한 10배 정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음반 판매량이나 굿즈 판매량이 남자 아이돌이 월등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작년, 올해 좀 달라진 측면이 있다면 그런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의 걸그룹의 독주였습니다. 뉴진스, 아이브, 르세라핌, 에스파 같은 걸그룹의 전성시대가 작년, 올해 부과가 되고 있는 게 이게 소녀시대 원더걸스 카라가 활동하던 아이돌 그룹의 그러니까 2세대 걸그룹 활동 이후에 10년 만에 돌아온 상황이었는데 올 상반기 내내 차트의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는 걸그룹을 막아낸 솔로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수 이명웅 씨인데요.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운영하는 서클 차트를 보니까 이명웅 씨가 지난달에 서클 차트 톱 400 가수별 서클 지수 점유율에서 400위권에 무려 15곡이에요. 혼자서. 400위권 안에 무려 15곡을 올려놓으면서 합산 점유율 5.4%로 1위에 올랐는데요. 이명웅 씨가 6월 5일에 모래알갱이 신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에 반년 만에 걸그룹을 제치고 1위 자리를 탈환한 건데요. 잘 아시고 요즘 참 많이들 들으시잖아요. 모래알갱이가 런던보이가 첫 자작곡이었고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작사 작곡에 참여한 두 번째 노래인데 이명웅 씨의 따뜻한 감성이 그대로 묻어나는 보이스도 따뜻하고요. 메시지도 따뜻하고 굉장히 서정적인 음색에 이명웅 씨가 보여준 아주 고품격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었었는데요. 이명웅 씨가 이 모래알갱이로 걸그룹의 독주를 혼자 막아낸 솔로 가수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에 이명웅 씨 활약도 뭐 어마어마했어요. 작년 5월에 이제 1집 앨범이 나와서 12월까지 8개월 연속 점유율 1위에 올랐고 2022년 한 해 결산할 때도 1위에 안착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기록을 냈었죠. 이명웅 씨의 이런 기록들이 처음에 노래 잘하지 훌륭한 가수지 하다가 그 파급력을 인정하지 못했던 많은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각인을 완벽하게 찍어준 한 수였었습니다. 작년 한 해가. 근데 이렇게 이명웅 씨가 놀라운 기록을 세울 수 있는 거는 영웅시대의 꾸준한 팬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영웅시대 분들께서 이명웅 씨를 얼마나 응원하고 지지하는가는 수치로도 많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지난번에 유튜브 영상도 올라왔었잖아요.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이 이명웅 씨 노래가 롱런하는 이유를 설명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명웅 씨와 다른 타 가수들의 그래프를 쭉 비교를 해보면 이명웅 씨의 히트곡은 다른 가수들의 히트곡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래프라고 하는 게 추이를 보여주는 건데 다른 가수들은 앨범이 나오고 나면 반짝 인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음원 다운로드나 아니면 그 노래를 듣는 스트리밍 지수나 이런 게 다 떨어지게 마련인데 이명웅 씨의 그래프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 이명웅 씨를 향한 영웅시대의 꾸준하고 아주 지속적인 관심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지속성, 말하자면 로열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건 사실 영웅시대를 따라올 팬덤이 없다고 단언했었거든요. 영웅시대가 보여준 아주 꾸준하고 변함없는 사랑 덕분에 이런 기록을 낳을 수 있었다라고 분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명웅 씨 노래가 좋지 않으면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주 오래 사랑받는 노래가 좋은 노래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순위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노래들은 노래 자체에 힘이 안 실려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가수에 대한 사랑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가수의 노래와 또 그 아티스트가 보여주는 그 모든 면들이 팬들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을 만 해야 그것도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수에 대한 팬 사랑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얼마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으로 평가한다면 임영웅 씨와 영웅 시대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팬덤이라고 하는 문화나 이 덕질 문화는 보통은 10대, 20대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무총장님이 최고의 가수라고 임영웅 씨를 평가했잖아요. 임영웅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수가 탄생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정하는 팬덤이 탄생했다라면서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임영웅 씨의 노래 중에서 최근 2년간 누적 유니크 리스너 탑5를 소개를 했는데요. 임영웅 씨 노래를 들었던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인가를 집계해보면 이게 1위는 2021년 10월 11일에 발매가 됐던 사랑은 늘 도망가인데 이 노래는 특별히 소나무처럼 차트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노래라고 평가를 했어요. 노래 자체도 잘 만든 노래지만 임영웅 씨가 불렀기 때문에 정말 몇 배나 되는 감동을 우리에게 줬고 그래서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노래 제목과 달리 도망가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위가 미스터 트롯의 특정곡이었던 이제 나만 믿어요. 3위는 I am hero의 수록곡인 우리들의 블루스, 4위는 정규 1집 타이틀곡인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5위가 1집에 들어있었던 무지개의 순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사실 솔로 가수가 그룹과 여러 면에서 비교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그룹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멤버가 우선 여러 명이잖아요. 그럼 가지고 있는 매력도 여러 가지고 부를 수 있는 곡의 부분이나 서로 또 나눠서 분배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등장하는 아티스트나 가수의 숫자가 많은 그룹이 훨씬 더 유리한데 임영웅 씨는 혼자서 이 모든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임영웅 씨가 진짜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열애설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번 말하지 않고 한 번의 라방으로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해 줬었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사실은 기사가 기사를 보고 기사를 쓰고 또 기사가 기사를 낳고 댓글이 기사를 낳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어떤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로 진화가 되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기사가 기사를 낳는 어떤 기사가 하나 뜨잖아요. 그럼 그 기사를 보고 다른 기자들이 기사를 씁니다. 그러면 그 기사를 보고 많은 SNS 사용자들이 댓글을 남기죠. 그럼 댓글을 남기면 댓글 갖고 또 기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열애설이 만약에 터지면 그거가 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사는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나오게 되는데 임영웅 씨가 라방 한번 해서 조영수 작곡가님과 함께 했어요. 여기 와서 같이 밥 먹었어요. 얘기 많이 했어요. 그 라방 하나로 모든 게 평정됐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진화되지 않을 수 있는 이제 SNS 환경이고 언론 환경이니까 임영웅 씨가 딱 보여준 거죠. 지금 제가 같이 있는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유쾌하게 해명을 했어요. 사실 그 기사에 올라왔던 어떤 얘기도 거론하지 않고 그냥 저 여기 이분과 있어요. 그거 보여주는 걸로 그냥. 그래서 기사의 흐름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슈퍼스타의 대응은 정말 남다르구나 하는 얘기들로 기사의 흐름을 바꿔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언론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나오는 단어가 딱 나오면 그 단어 안에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열애설이면 열애설이란 단어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이냐 아니냐 맞냐 틀리냐를 생각하게 되는데 임영웅 씨는 그 단어를 거론하지 않고 다른 데다가 대중의 관심을 딱 데려다 놨어요. 그러면서 진화를 시켜버렸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죠. 성대를 갈아 끼운다고 표현할 정도로 같은 노래를 무대마다 다르게 부르고 장소마다 다르게 부르고 느낌마다 다르게 부르는 아티스트의 역량들이 아마 이런 지수들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시축 행사는 또 어떻습니까? 이번에 아이브의 안유진 씨가 시축 행사에 등장을 해서 화제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임영웅 씨의 이야기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 시축 행사나 시구 행사는 뭐 흥이 된다 혹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포털 열어보시면 아래쪽에 보면 시축, 시구 행사 사진 진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명웅 씨의 시축 행사처럼 몇 날 며칠을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없었던 일을 만들었던 거죠. 시축이나 시구 행사가 뭐 흥행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든지 스포츠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든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명웅 씨가 패러다임을 쉬프트했습니다. 원래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죠. 얼마 전에 홀랜드 그 인스타그램 피드에다가 영웅시대니 그래서 또 기사가 나고 손흥민 씨와 슈스가 만나서 조기 축구한 것도 기사가 나고 그러니까 이 원래도 축구를 좋아하는 진심이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과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야에 관심이 쏠리게 되는데요. 근데 이명웅 씨가 시축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만들어낸 거예요. 시축도 제안이 들어온 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얼마나 제안이 많이 들어왔겠어요. 받아들인 게 아니라 시축 제안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그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우선은 표가 너무 빨리 매진이 됐었죠. 하루 정도 만에 35,000여 장의 표가 팔렸고 원래는 오픈하지 않았던 좌석까지 오픈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역대 관중 신기록, K리그 역대 관중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 최대 관중을 동원했습니다. 경기 당일 공식 관중은 45,007명으로 집계가 됐죠.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슈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숫자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명웅 씨 태도였습니다. 우선은 팬클럽에게 미리 공지를 하죠. 영웅시대 상징색인 하늘색 입고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구FC의 원정팀이잖아요. 대구FC의 색깔이 하늘색이었으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축구화를 신고 공연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명웅 씨 팬분들은 거기에 많이 오셨지만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고 너무 열렬하게 멋있게 응원하고 많은 미담과 얘기거리를 남기고 공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명웅 씨는 축구 그 잔디를 걱정하는 귀여운 모습으로 또 한동안 얘기가 됐었죠. 주변에 같이 하는 댄서분들한테 선물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명웅 씨가 새로운 축구 문화에 대한 붐도 일으키고 지금도 축구 보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홀랜드 경기가 이제 7월 말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와서 경기를 하게 될 텐데 벌써 거기 가시겠다고 티켓팅, 정말 피켓팅이긴 하더라고요. 하신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정해진 길을 잘 훌륭하게 수행하는 게 아니라 패러다임, 아예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데 요즘 이명웅 씨를 보면 정말 패러다임 시프트를 만드는 게임 체인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가요계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인기와 팬들의 많은 사랑을 선한 영향력으로 돌려주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명웅 씨가 이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구나. 이명웅 씨 팬이 아니어도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선한 영향력을 전 분야에 잘 나눠주고 있습니다. 노래가 좋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멜로디가 좋을 수도 있고요. 부르는 가수가 이명웅 씨처럼 저렇게 뛰어난 아티스트인 경우에 그 아티스트가 불러주는 그 공연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노래를 이렇게 재현해주는 능력. 그것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또 가사 때문이기도 한데 이명웅 씨는 이런 게 참 찰떡같이 잘 맞는 아티스트인 것 같습니다. 주철한 PD가 문화일보에 계속 쓰는 칼럼이 있습니다. 주철한의 음악동네라고 하는 칼럼인데요. 제목이 삶이 모래밭 같을지라도 우리 조금만 덜 싸워보자. 이게 이제 어떤 칼럼인데 가요나 팝에 있는 가사를 엮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주 독특한 칼럼입니다. 주철한 PD, 주철한 교수님 정도 되니까 쓸 수 있는 칼럼이기도 하죠. 노래에 대한 어지간한 해박한 지식이 없고는 또 글을 앵간잘 쓰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그런 그 칼럼인데요. 주철한의 음악동네의 이번 주 주제는 이명웅 씨의 모래알갱이였습니다. 시작은요, DJ 디오스의 깡패의 천국이라는 노래인데 1996년에 나온 노래입니다. 싸움은 내 인생의 유일한 취미인걸 난 싸울 거야. 취미가 뭐냐고 물었더니 싸움이란다 라고 하면서 사실 삶이 굉장히 팍팍하잖아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더더욱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DJ DOC의 깡패의 천국이라는 노래로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의 래퍼 쿨리오가 그 1995년에 냈던 진짜 인기 많았던 갱스터스 파라다이스라는 곡을 그 이어서 붙여봅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 남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이 삶의 허망함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팬분들 중에서도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Dust in the Wind라고 하는 노래는 바람 속의 먼지, 그러니까 인생의 황혼역에 남은 것이 바람 속의 먼지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허망한 인생에서 값어치를 찾기 위해서 일터를 찾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입사 서류에 보면 그 취미를 물어보면 음악 감상과 독서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독서에는 양쪽의 날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불문학자이자 평론가인 김현 선생님의 책 중에 책 읽기에 즐거움도 있고 책 읽기에 괴로움도 있는데, 이 독서라고 하는 게 취미로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책 읽기에 즐거움이 있는 반면 책 읽기에 괴로움도 있다. 양쪽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음악 감상인데, 요거는 참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느끼게 됐는데요. 음악 감상도 독서의 여정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 그냥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헤아리게 되면 음악은 독서 못지않게 유익함을 준다는 거죠. 이명웅 노래가 절대 질리지 않는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듣고 또 듣고 곱씹고 또 곱씹고 하는 우리 팬분들께서는 아마 이 의미를 더더구나 느끼실 거예요. 여러 번 듣고 가사를 의미하면서 오늘도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은 건강한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완성형 음악 감상이 된다 라고 주철한 PD가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영웅시대 팬분들이 1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명웅 씨 노래가 정말 들을 때마다 매력이 다르고, 이명웅 씨 노래가 들을 때마다 매력이 다르고 듣고 또 듣고 해도 안 질리는 매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명웅 씨 노래를 들으면 나의 삶을 되돌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되돌아보고 나니 남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미래지향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밥 딜런을 지난번에 노벨문학상을 줬잖아요. 그때 난리 났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작가들의 꿈이 노벨문학상 받는 거인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 작가가 아니라 노래를 만드는 밥 딜런한테 노벨문학상을 주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게 말이 되냐부터, 밥 딜런이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얼마나 대단하게 노벨문학상을 주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 딜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겸손한 얘기죠. 내 노래가 문학일까라고 한 번도 나 자신에게 질문한 적이 없었다라고 수상소감에서 밝혔습니다. 이게 2016년이었는데, 그런데 밥 딜런의 노래에 노벨문학상을 준 이유가 있죠. 그 밥 딜런의 그 노래 안에 그 가사가 정말 너무 많은 성찰을 주는 곡들이기 때문에 노벨문학상을 줄만하다라는 겁니다. 바람은 문학이 되기도 하고 음악이 되기도 하고 인생이 되기도 한다. 이 블로잉 인 더 윈드는 지금도 라디오에서 종종 나오는 곡이기도 하죠. 근데 그 가사를 들여다보면 그 대답은 부는 바람 속에 있네. 근데 이게 바람만이 아는 대답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해서 곡을 소개하기도 했었는데, 바람만이 아는 대답이 아니라 바람조차도 답을 알려주지 않는다에 가깝다. 이 주철한 PD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모래도 등장을 하는데, 흰 비둘기는 얼마나 많은 바다를 건너야 모래밭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을까, 이런 가사가 나오면서 결론이 이명웅 씨의 모래알갱이로 납니다. 가끔은 취미가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물음표 다음에 즉답 대신 쉼표가 필요하다고 주철한 PD가 결론을 냈어요. 우리는 왜 싸우는가? 사방이 싸움터로 둘러싸인 사람들을 위해 이명웅 씨의 모래알갱이도 선곡 리스트에 넣자.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나는 가벼운 모래알갱이. 그대 이 모래에 작은 발걸음을 내어요. 무작정 앞서려고 하고 무조건 이기려고 하기보다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인생의 모래밭을 사이좋게 걷다 보면 내 삶을 돌아보니 남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와 같은 어이없는 탄식은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30대 초반의 청년이 쓴 가사로 만들어진 노래, 거기에 삶을 관조하는 어쩌면 모범답안과 같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주철한 PD가 애둘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타 PD 주철한 PD가 예전에 이명웅 씨에 대해서 꾸준히 자신의 히트곡을 만들면서 차별화를 꾀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명웅 씨 노래는
완급 조절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성, 많은 사람들의 대중에게 어필하는 상품성도 있지만 작품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이명웅 씨의 모래알갱이는 잘 부르고 잘 만든 노래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예술적인 감성이 담겨져 있는 작품성이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 리스트에 이명웅 씨의 모래알갱이가 들어있죠. 요즘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하죠. 이게 대한민국 날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마음도 오락가락할 수 있는데요. 이명웅 씨의 노래를 들으시면서 마음의 항상성을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는 게임 체인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고 있는 이명웅 씨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